3위 영화를 알아볼까요? D'abord, il y a cette fille dans la boîte de verre qui dit bonne nuit, à demain. 3위 영화는요?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C가 3개고 D가 2개고 낙제 과목도 있어요. 이 사람은 미래의 방송국 아나운서가 됩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맘껏 쳐. 내 저주는 너희를 평생 쫓아다닐 거야. 이 사람은 미래의 방송 뉴스 기자가 됩니다. 브로드캐스트 뉴스.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우리가 소개하는 게. 네, 1987년작이고요. 네. 제임스 L. 브룩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윌리엄 허트가 톰 그루닉이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고졸학력에 이렇게 좀 아는 것도 좀 부족한 약간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타고난 방송인이에요. 그렇죠. 방송 잘하는 사람이죠. 윌리엄 예, 허트죠. 예. 예. 앵커로 나옵니다. 엘버트 브룩스는 아론 알트만이라는 이제 역으로 나오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예. 그 수완 있는 이제 방송 기자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홀리 헌터가 제인 크레이그라고 아주 똑똑하지만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한 네. 예, 그런 여자 PD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잭 니콜슨이 약간 카메오처럼 나오는데요. 잭 로리치라고 그 네트워크 뉴스의 앵커로 나오죠. 그렇죠. 이 나머지 윌리엄 허트와 엘버트 브룩스와 홀리 헌터는 워싱턴 지국에서 일을 하는 네. 이제 그 워싱턴 지부의 직원들이고 네네. 잭 니콜슨은 이제 네트워크 뉴스 그러니까 워싱턴 출신의 네트워크 뉴스 스타죠, 앵커죠. 스타. 예, 예. 굉장히 유명한 스타 앵커. 그러니까 본점이 뉴욕에 있는 거고요. 이게 워싱턴 프로가 되는 거지. 워싱턴 지구. 네. 이 영화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보긴 봤는데 제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은 나요. 근데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 사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워싱턴 지역 방송국에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경쟁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예, 질투하고 어떤 사랑의 삼각관계, 일과 사랑의 삼각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브로드캐스트 뉴스의 가장 탁월한 점은 저널리즘 영화이기도 하면서 이 주인공 3명의 내면의 심리를 굉장히 잘 다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모습 아까 진욱이가 처음에 했는데 연기한 게 사람들 잘 뭔지 모르실 텐데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똑똑한 여자애, 완전 똑똑한 여자. 얘는 아빠한테 커서 막 따지고 막 얘는 홀리헌터 나중에 커서 PD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노력하는데 잘 못 쫓아가는 애. 그러나 잘생긴. 예. 근데 얘는 나중에 커서 잘생기고 이렇게 줄줄 외우고 막 이러는 건 잘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앵커가 되죠.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 톰 그루닉 역할은 지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현상 파악을 잘하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그쵸. 잘 읽어내는 그런 건 좋은데 앵커죠. 머리가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하지 않은 거지. 잘 기자들처럼 기자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많이 알고 하는데 얘는 노력은 하는데 그건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렸을 때 그거 나와. 좀 마음이 아파. 처음에 아빠한테 뭐 성적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자기는 정말 잘하고 싶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고. 신문금 배달 같은 거 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머리가 너무 뛰어나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런데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는 없고 사람들한테 별 인기가 없는 거지. 그렇지.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고. 이 영화에서 나중에 보면 한 번 앵커를 하잖아 드디어 주말 방송에 앵커를 자기의 하는데 꿈을 이루죠. 그 장면을 너무 잘 찍어서 땀이 나가지고 얘가 비가 내리죠? 걔한테만. 이제 홀리 헌터랑 그 엘버트 브룩스 이 두 명의 제인과 아론이 되게 서로 친한 친구이면서 그렇죠. 아론은 또 이 저기 제인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표현은 못하죠 잘. 근데 이제 아론이 그 주말 앵커를 하게 되니까 어깨가 너무 부실해 보인다고 하면서 뽕 같은 거를 이렇게 뽕 옷 속에 넣어주는 넣어주거든요. 근데 땀으로 그 뽕이 흘러내려 버렸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남자를 합치면 완벽한 앵커가 나오겠지만 둘이 없는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둘이 굉장히 그러면서도 서로 도와주지. 남자들끼리. 그런 게 좀 있고 나는 사실 이 브로드캐스트에서 이 세 명의 이 삼각관계가 내가 본 영화들 중에 카사블랑카 있죠? 카사블랑카? 거기서의 삼각관계 다음으로 아주 인상적인 삼각관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삼각관계를
굉장히 잘 잡아냈어. 특히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삼각관계인데 둘 다 다른 남자인데 이 여자가 두 명한테 사랑을 다 느끼는 거야. 근데 결국은 왜 잘생기고 감성적인 윌리엄 헌트한테 빠지는데 자기 정말 잘 알고 말도 잘 통하는 거는 저 남자란 말이야. 근데 그런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지금 이 영화가 본의 아니게 약간 이번 시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좀 나와요. 뭐냐면 눈물. 이 앵커의 눈물, 예. 이 리포터 기자의 눈물이 나오죠. 이 영화에서 이게 이 영화의 어떤 큰 사건이야. 사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이슈예요. 약간의 반전이기도 하고 일단 스토리를 좀 네. 스토리텔러 최 과장님 스토리 킬러요? 뭐 오작 형이 간단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제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진짜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PD예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일을 잘하니까 칭찬은 받죠. 일도 계속 이제 맡겨지고. 근데 약간 무식한 이 톰, 하지만 무식하고 잘생겼어요. 일에 있어서는 계속 무시를 해요. 그렇죠. 예? 계속 무시하고 저기 톰이 처음으로 앵커를 선 날 그날 걔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막 계속 뒤에서 지령을 하죠, 제인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 너무너무 잘 하는 톰을 보면서 약간 이제 좀 감동을 받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톰에게 계속 왠지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나는 톰의 이 캐릭터가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자세인데 보통 이렇게 가방끈이 짧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면은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되게 자기방어적이 되고 어디 가면 또 아는 체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톰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나 정말 모르니까 좀 가르쳐줘. 계속 그런 자세야. 자신의 핸디캡을 완전히 인정하죠. 핸디캡을 그냥 까놓고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좀 재수없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아주 디테일한 캐릭터들 잘 잡아내는 거야. 제임스 엘 브룩스가.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그 남자가 그렇게 자기 핸디캡을 인정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자신감이 보여요. 그렇지. 그죠? 네. 또 재능도 갖추어져 있고 준비도 돼 있어요. 그치. 얘가 자기는 이제 앵커를 하고 싶어 했지만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기회만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딱 그 처음으로 앵커를 맡게 된 날 갑자기 사실은 맡게 되잖아요. 그날 원래 앵커를 계속 하던 사람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근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톰을 시키는데 다급하게 결정했죠. 톰이 자기 책상에서 서랍을 이렇게 탁 열면서 새 셔츠 딱 준비되어 있는 새 셔츠를 2개를 딱 꺼내서 어떤 걸 입을까 딱 고민을 해서 탁탁 털어서 딱 입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그럼. 언제 투입되더라도. 얘는 얘 삶이 여기 포커스가 딱 돼 있는 그렇죠. 거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톰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고 사장님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승승장구하게 되죠. 인기가 많아 톰. 예, 예. 특히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지. 잘생기고 굉장히 감성적인 앵커잖아. 근데 그러니까 약간 딱 손석희 생각이 나. 물론 외모나 이런 느낌이. 근데 거기에서 리포트를 하나 이제 또 자기가 구상해서 하는데 그 리포트가 데이트 강간에 대한 리포트였죠. 그렇죠. 예. 그 면식범 자기와 데이트하는 사람에 의해서 데이트 성폭.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거기서 톰이 울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그 나와. 여자 인터뷰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리액션을 눈물 흘리는 리액션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것 때문에 이제 톰이 떴죠. 이제 윌리엄 허트가 팡 뜬 거야. 그 전에는 뭐 얘가 다른 약간 주변 방송 스포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렇게 떠버렸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워싱턴 지국이 좀 어려워지면서 네.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 구조조정 대상에 아론이 들어가요. 그쵸. 아주 유능한 기자지만 사람들이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그 위에 있는 상사도 아론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다른 데 가도 직장 잘 구할 거야. 너야 뭐 뛰어난 애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고 통지를 하죠. 그 와중에 톰은 런던으로 발령이 나는데 런던 그게 특파원. 마치 좌천된 것처럼 되게 좌절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데요. 그거는 톰도 영전인데. 자기가 관둔 거야. 걔도 맞아요. 순진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 올려준다고 했는데 앵커를 하기를 바랬는데 앵커가 안 됐으니까 자기가 그냥 그만두죠. 해고가 아니고. 예, 근데 아론이 나 주말 앵커 한 번만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죠. 참 기사는 기가 막히게 써요. 그치. 기사 완벽하게 굉장히 써요. 잘 쓰지. 근데 뭐 엄청난 방송사고가 나죠. 이 장면 되게 재밌어요. 방송사고 나는 장면. 제가 땀을 엄청나게 땀 흘리고 흘리는 막 나중에 세트 다 흔들리고. 근데 얘도 당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자포자기 해가지고 막 계속 농담하고 그러잖아. 난 내가 빠져 죽는 것 같다 지금 막 그러면서. 지같이 땀에 빠져주고. 사고들이 막 연속해서 일어나고. 첫 땀 흘렸을 때 너무 웃겼어요. 눈을 약간 위로 이렇게 땀 한 방울이 뚝 떨어지. 그래서 이제 아론은 자기가 좋아하는 제인도 톰한테 뺏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톰한테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톰에 대한 엄청난 질투 같은 게 있어요. 저딴 놈한테 내가 막 이런 심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제인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냐. 악마라고 나 겉에 이렇게 써있지 않다. 절대로. 그 악마는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심지어 내 인생에 도움까지 된다. 그러면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계속 좀먹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톰을 악마에 비유를 하죠.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막 질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론은 회사를 그만두고 톰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제인도 나중에 이제 다른 방송국에 아주 잘 나가는 PD가 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재회하게 되는 장면으로 네. 영화는 끝납니다. 7년 후에 만나죠. 예. 무슨 시상식 장면에서 만나나? 예. 그 톰이 이제 톰이 무슨 상을 받는 수상하는 거죠? 장면에서 이 브로드캐스트 뉴스는 제임스 L. 브룩스 내가 좋아한다는 감독 있죠. 우리 저번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했었고 또 나중에 애정의 조건 같은 거 할 때가 오겠죠. 근데 이 감독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특히 배우의 그런 거를 정말 섬세하게 잘 그려요. 개성들을. 근데 이 영화가 왜 저널리즘 영화하면 나는 확 생각이 나냐면 이 저널리스트들의 사생활과 일과 거기에다가 애정까지 다뤄가지고 그냥 쏘쏘 이런 걸로 흐를 수 있는 거를 뛰어난 묘사력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 87년도에.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온 영화들이란 게 맞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어클로스 퍼스널 같은 게 그냥 이 영화에서 이렇게. 예,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트워크 그런 영화들처럼 그렇게 안 갔잖아. 예. 아주 이정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무슨 시트콤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이 브로드캐스트 뉴스의 포맷으로 많이 가죠. 그 지부죠. 여기는 워싱턴 지부고 그 뉴욕에 있는 본사의 앵커인 잭 니콜슨이 딱 떠가지고 이렇게 딱 나타나면 다들 막 이렇게 되고. 저는 그 정도 파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네트워크 미국의 그 네트워크 시스템 그거죠. 근데 워싱턴이면 굉장히 큰 지국이죠. 그렇죠. 저희 수도인데. 그렇죠. 예. 정치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뉴스들이 나오니까 정치 쪽은 또 워싱턴이 또 꽉 잡고 있고 뉴욕은 뭐 이제 문화나 경제 이쪽이지만 그래서 앵커가 되고 싶어하는 기자들의 얘기 아니면은 저널리스트의 얘기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재밌어요. 그렇게 어떤 기사를 리포트를 했는데 워싱턴에서 그 네트워크 앵커인 잭 니콜슨의 표정을 기자들이 살피는 거죠. 눈치 보죠, 네, 눈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딱 표정을 지었을 때 이건 마음에 든 거다. 이거는 마음에 안 든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막 이제 보죠. 그렇죠. 그게 어떤 누구 상사의 눈치를 본다 이런 거보다도 자기네들이 리포트한 게 저 사람의 잣대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건 좋은 기사였다는 얘기니까 저널리스트들의 그런 면을 볼 수 있고 처음에 보면은 왜 홀리 헌터가 이렇게 그 뉴스 피드를 만들어서 영상을 막 편집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떠가지고 막 달려가잖아. 조한 쿠색이 그 존 쿠색 누나 조한 쿠색이 그거 들고 막 뛰어가고 막 몇 초 남았는데 막 그런 거는 그 얼마 전에 뉴스룸 보니까 뉴스룸에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주 재밌게 되죠. 정말 방송 가면 그렇거든. 막 초를 다투죠. 초를. 근데 옛날에는 디지털이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테이프를 들고 테이블에다가 편집을 해서 거기에 자막 넣고 해서 그걸 가져가야 되거든. 가서 붙여야 되니까 복도에서 뛰어다니게 생긴 사람 많았지 옛날엔. 지금도 그렇겠죠. 막 애기 점프하고 막 어디 서랍 막 장에 부딪히고 장 피하고. 조한 쿠색이 그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중간에 구조 조정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삐 돌아가는 방송국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막 울고 서로 위로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해고 통보를 받는 그날에 잭 니콜슨이 워싱턴 지국을 방문해요. 예, 방문해서 조안 쿠sek이랑 이렇게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딱 헤어지자마자 사장한테 저 사람도 감원 대상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잔인하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자네 연봉 100만 달러만 삭감해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랬더니 잭 니콜슨이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그러게. 싹싹 빌더라고. 지부장이 앵커한테 아니야, 내 농담한 거야. 농담이야, 농담. 이게 되는 건데 사실 브로드캐스트 뉴스의 뭐 우석이 말한 탁월한 점은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닌데요. 좀 많이 봐와서 그럴까? 좀 뻔한 스토리인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들고요. 아니 그 뻔한 스토리를 처음에 한 거야 이 영화가. 그 뒤로 이제 뻔한 스토리가 된 거지. 그렇죠. 처음에 했다라는 건 물론 인정하지만 나는 여기 좀 궁금한 점이 이 폴리 헌터가 울어. 전화기 뽑아놓고 울어. 이게 뭘까? 외로운 여자라. 아니 외로운 얘는 여자? 그 이모셔널 브레이크 정신병이야. 그게 공황장애처럼 그런 장애가 있는 거야. 왜냐면 밖에서는 완벽주의자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여자인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감정 그 이모셔널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감정 불조절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감정을 일단 쏟아내버리는 자기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어떤 일정한 순간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렇다는 의식적으로. 얘기예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조절이 될까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병이죠 병. 병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워커홀릭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거는 적절한 의사의 처방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화 초반에는 그 최 과장님 얘기대로 약간 외로움도 거기에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혼자 울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 운다라는 건데 톰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면서부터 앞에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울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있을 때 외로움도 그 병에 더 증폭되는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세 캐릭터가 다 흠결이 있고 되게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흠결이 있다라는 거에서 나는 좀 이 영화가 각별한 게 이 완벽하지 않다. 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 특히 홀리 헌터 같은 스타일. 직장에서 책임 많이 지고 그런데 되게 완벽주의자고 여자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보여야 되거든. 그런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럴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분들이 혼자 있을 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 먹으면 가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술 먹으면. 맞아요. 술 먹고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우리는 있어요. 또 술 많이 마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윌리엄 허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 설명하면 어떤 캐릭터인지 아는데 나는 더 흥미로운 캐릭터가 아론이 훨씬 더 나는 흥미로운 캐릭터야. 이 알버트 브룩스라는 배우인데 나는 이 감독이랑 성이 같아가지고 뭐 무슨 관계가 있나? 제임스 알 브룩스가 낙하산으로 한 배우인가 근데 친척이나 인척은 아니고 그냥 성만 같은데 이 브룩스 이 배우가 베테랑 기자이면서 굉장히 유능한데 인기는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도 그걸 못하는 거야.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존심 그걸 하면서 그거 못하는 거야. 나중에 근데 둘이 그 얘네 집에서 홀리 헌터 와 있을 때 얘가 사실대로 고백을 막 하고 그러잖아. 그냥 말을 막 하면서 섞어가지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캐릭터가 너무 흥미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 나는 영화를 이거를 한 서너 번 정도 봤는데요. 한 너댓 번 봤네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기자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영화를 딱 처음 틀면은 얘가 언제 나오지?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나한테 제일 흥미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사실 캐스팅도 잘한 것 같아. 되게 존재감 없는 스타일이잖아. 그런데 입은 살아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처음에 진욱이가 연기했던 그 맞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완전 왕따였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되게 잘난 체하고. 똑똑해서, 똑똑해서 전교 1등 하는 애. 전교 1등하고 뭐 이렇게 또 월반도 하고 15살의 고등학교 과정을 다 그치. 마치는. 다른 애들보다 등치도 작아요. 그치. 근데
졸업식 날 얘가 그 이렇게 앞에 나가서 연단에서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막 엄청 잘난 척을 하니까 졸업식 끝나고 그 학교 앞에 나와서 애들한테 막 맞는 거예요. 학사모 쓰고. 다구리 당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붓죠. 연봉 19,000달러로 평생 살아라 막 이러면서. 아 그게 19,000달러구나. 아니 그런 연설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연설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자기가 15살 이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는 게 왜 그런지 궁금하지? 하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잦은 핍박이 그거의 원동력이었다고. 이러면서 막 또 때릴 수 있으면 또 때리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못 참고. 애들이 막 패니까 니들은 그래 평생 연봉 2천만 원에 살아 이 소리 이 저주를 한 건데 그중에 맞은 애가 연봉 19,000달러면 나쁘지 않은데? 막 이러면서 가죠. 근데 결국 얘가 근데 거기서 나는 기자가 될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저는 근데 아론이 그 주옥 같은 씬, 그 땀 흘리는 씬 있잖아요. 그 점에서 되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이 네. 나오던데. 김PD는 남일 같지 않을 거야. 네. 카메라 앞에 많이 잘안 있었지. 나와. 막 땀을 삐실삐실 흘리면서 막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가 딱 있는데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막 뛰어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만져주고 근데 첨벙첨벙해 막 딸기 다 보여. 그리고 셔츠도 갈아입히려고 들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다려 나가고. 옷을 자켓을 이렇게 딱 제끼니까 이 안에가 다 젖어 있잖아요. 다 젖어 있죠. 셔츠가. 근데 이 장면을 엘버트 브룩스가 자기가 직접 제안한 장면이래요 감독한테. 아, 그래? 예. 자기가 CNN을 보다가 그런 앵커를 본 거예요. 너무 땀이 많은. 그러니까 땀을 막 긴장해서 땀을 막 흘리는 사람을 보고. 아니, 김PD는 뉴스 같은 거 해봤잖아 많이. 근데 어때 거기 덥죠? 조명 있으니까 덥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로 땀 흘릴 정도로 덥게 하진 않지. 그렇죠? 아, 에어컨을 에어컨을 시원하게 충분히. 틀어놓는데 보통. 충분인데 이게 어떤 작용이냐면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게 무슨 정신과 몸이 따로 노는 거죠. 전혀 컨트롤 안 되고 한 번 나기 시작한 거에 신경을 쏟잖아. 그럼 더 증폭돼. 야 근데 야 너는 여기 우리 방송할 때면 말 더듬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 방송국에 나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 마침 뉴스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 그 TV 로비에서 그거 봤는데 되게 잘해. 읽는 거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MUIOG 윌리엄 하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아니 그냥 편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적인 그런 게 아니고. 좀 희한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니커라간가 그 취재하러 가가지고 취재할 때 카메라맨이 그러죠. 자 그림을 담아야 되니까 신발 한번 신어주세요. 이거 부츠를 신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뛰어와 그러지. 아니야 그거 상관하면 안 돼.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렇죠. 이거거든. 근데 이게 풍자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보도준 측에 있는 내용 같죠. 그 보도준 측을 다 지켜서 자기들은 취재한다고 하지만 그 뒤 인면에 보면 남의 이야기인 거죠. 그 스토리에 빠져들지 않아. 근데 방송은 사실 그런 식으로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난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게 하는 카메라가 왔다는 많잖아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찍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때부터 이미 아무리 거기 개입을 안 한다 그래도 이미 연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도도 마찬가지야. 보도도 몰카로 찍을 수는 없잖아. 모든 화면을. 카메라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머리라도 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찍는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베테랑들이 다큐 같은 거 찍는 사람들은 계속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나중에 카메라를 사람들이 들이대고 있어도 그 의식 안 하게 만든다 그러잖아. 다큐 같은 거 찍을 때는. 이 영화에서 난 그래서 오히려 되게 라이트하게 다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방송의 어떤 생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나는 아론이 다 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아론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켜가고 싶어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중간에 흔들리는 이유를 윌리엄 허트한테 전가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앵커를 하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리포터를 하려면 정말 서로 맡은 역할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서로의 역할에 대한 질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더 잘 나가는 듯한 느낌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방송 세계에 있어요. 언제 산업공상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나는 기자들의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기자들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앵커라는가? 하긴 근데 미국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앵커가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고, 그러니까 약간 보도국장 자기가 책임 에디터이면서 앵커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가 되고 싶어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그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이러는 거를 못하는 기자잖아 지금 아론은. 그 재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면 좋겠는데 작곡가 중에 노래 못하는 작곡가들 많잖아. 근데 누구나 스티비 원더처럼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작곡만 하면 되는데 노래를 구집이 하는 거야 얘는. 노래도 하고 싶은 거죠. 구집이 노래를 해서 욕을 먹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좀 안쓰럽죠. 이 사람 참 그 똑똑하고 기사도 잘 쓰고 정말 여기 나오는 홀리 헌터랑 알버트 브룩스는 진정한 저널리스트고 그런데 윌리엄 허트, 톰이 요즘 시대에는 진정한 저널리스트처럼 보인다라는 거가 이제 이 영화가 꼬집는 거겠죠. 그런데 톰을 나쁜 놈으로 그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평면적으로 흐를 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딱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탁월하다고 보고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모두 다 나쁜 네. 놈이지만 좋은 놈이고 그래서 우리 얘기 갖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저널리스트 영화는 마치 투사 내지는 무슨 히로처럼 그려질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좀 탁월하다고 봐요. 나는 제일 재밌는 캐릭터는 사실 지부장이었어. 지부장? 거기 지부장이 결정을 하잖아. 저기 제인이 가서 이런다고. 자른 애들. 아론 아니 그 전에 아론을 해야지 왜 톰을 시키냐. 당연한 거 아니냐. 앵커 자리를. 이 일에 대해서 아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시키려고 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야. 그렇지. 그 눈이 있어. 촉이 있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카메라 앞에의 역할과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고 잘 배치했어. 그래서 그게 확 뜨잖아요. 잘 그래서 되잖아. 제인이 따지러 가니까 네가 지금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거냐. 남의 말을 그러지 들 않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죠.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리더인 것 같아. 결국 텀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잖아. 그렇죠. 아론을 했으면은 맨날 땀 흘리고 말았겠지. 그런데 나중에 둘이 다시 또 그 얘기를 해. 지부장이 예. 커봐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홀리헌터도 인정을 하죠. 예. 그냥 프로들의 자세지. 그 사장이 원래 배우가 아니었고요. 피터 해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작품 만들기 전 연도 86년도까지 NBC의 워싱턴 특파원이었대요. 진짜? 네, 진짜 기자 출신. NBC? NBC. 예. 진짜 기자. 네. 그래서 포스가 있었어. 보스가 아우라가 좀 있었구나. 근데 배우로 전업을 한 거 아니면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 약간 튀어 보이던데.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그 앵커 자리를 뺏긴 아론이 되게 상심하면서 벙찌잖아. 그렇죠. 완전히 굴러온 돌이 완전히 자기를 밀어낸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사람들 막 다 축하해주고 막 그러는 분위기에서 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야.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귓속말로 홀리헌트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되게 웃긴 얘기를 한 것처럼 너한테 귓속말로 하고 지금 나갈 테니까 크게 웃어달라고. 내가 나가면 크게 웃어달라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홀리헌터가 정말 크게 막 웃어줘요. 네, 그렇죠. 예, 이 둘의 남녀간의 우정일 수도 있고 둘의 약간 그러면서 서로 보듬어 주는 거죠. 난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야. 참 회사에 저 정도의 동료만 있으면 회사 다닐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기를 잘 알아주는 거지. 눈만 보고도 서로 이렇게 통하고 쉽지 않죠. 호흡이 척척 맞고. 그럼요. 사랑 없이는 좀 쉽지 않은 관계죠. 근데 이제 남자는 사랑을 느끼는데 홀리헌터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지. 홀리헌터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고 얘는 그냥 워커홀릭인데 톰한테 빠지는 자기도 이상한 거지. 빠질 거면 아론한테 빠졌을 텐데. 뭐 이런 그 장면 재밌다. 다른 여직원이 톰이랑 한번 사귀어 보려고. 다른 여자 앵커가. 예. 그래서 다른 여자 기자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와서 물어보죠 제인한테. 너랑 좀 톰이랑 친한 것 같은데 내가 톰 좀 만나도 되겠냐?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으니까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라고 처음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나는 그를 더 좋아하는 웃기는 것 같아. 거는 나중에 알래스카 보낼 사람 하나만 뽑아봐. 걔. 바로 가서 그 네. 알래스카에서 진짜 막 분노에 찬 리포터 하죠. 예. 알래스카로 보내버리죠. 좀 제인이. 회사에서도 홀리헌터는 되게 유능한 PD로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도 오히려 승진을 하죠. 아무튼 브로드캐스트 뉴스는 그런 방송국의 이런 저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도 사람이구나. 우리 지금 그런 화두 있잖아요. 예. 저널리스트도 생활인이고 직장인이고 회사원일 수 있다라는 지금 그 포인트 오브 뷰가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쟤네들도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한테 저널리즘이 다 있지. 그지? 그래서 그 아까 니카라과 뭐 이런 거에서 보듯이 개입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찍고 어떻게 보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자기 저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엔 제인과 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톰은 내가 눈물 연기한 거 맞고 그게 이제 어쨌든 조작한 거 그림은 맞지만 그게 내 진심과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치.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렇지. 근데 또 제이는 그게 중요하다. 중요한 거죠. 그거는 방송 윤리에 어긋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서로 그냥 각자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7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쵸. 만나죠. 예, 만나서 서로 막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했고 그리워했고 이 세 명 다. 그쵸. 예, 각자 이렇게 각자의 지금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보냈던 그 젊은 날의 시간들에 대해서 그걸 후회한다거나 나쁜 기억이었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가.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성 엘모의 불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예. 저는 그 영화 끝에 느꼈던 그런 감동 같은 거를 좀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젊은 날에는 회한. 예,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소동들이 많았고 우리들 사이에서 그쵸. 그리고 막 복잡복잡 거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나고 이렇게 만나 보니 그냥 그게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때를 같이 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것 같고요. 거기 재밌는 장면 중에 징글 작곡가 2명 나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노래 타이틀 만드는 거. 예, 타이틀 만드는 거 사장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있거든요. 멜로디 블루. 예. 자, 멜로디 들어가요. 멜로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장은 들은 척도 안 해. 짜증나. 나는 이 장면 보면서 오샥 형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오샥, 남들 같지가 않아. 예, 오샥 형이 이제 징글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예, 돼. 근데 형 같으면 형 캐릭터에서는 저 작곡가들처럼 저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피치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틱 던져주고 한번 뭐 이랬겠지. 그 사람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하잖아. 나도 근데 많이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징글 작곡가래요. 아 그래? 네, 진짜 징글 작곡가고 이 2명 중에 한 명이 마크 샤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영화 음악 해가지고 오스카에 5번이나 노미네이트야.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까메오처럼 출연한. 저는 그 음악 좋았거든요. 저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기승전결이 있어. 음악도 되게 중요해. 우리 사실 뉴스데스크나 이런 거 옛날에 그 음악 딱 들으면은 왠지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듣게 되잖아.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기능성 음악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나는 이 영화에서는 뭐 다 그렇고 뭐 좋은데 특히 아까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눈물, 앵커의 눈물. 이거 과연 저는 뭐 방송 사고냐 이게. 어떤 일부 무슨 뭐 논객인지 누군지가 뭐 이번에 그 손석희 10초간의 침묵 이게 눈물을 참는 뭐 눈물을 쭉 흘리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그거를 브로드캐스트 뉴스를 예를 들면서 가짜 눈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 손석희 앵커를. 근데 그거는 그 뉴스를 본 사람이라면 그게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눈물을 봤잖아 이번에. 손석희의 눈물을 봤고 대통령의 눈물을 봤고. 근데 브로드캐스트에 나오는 이 눈물.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 가면은 이 눈물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눈물인 어떤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뉴스 하면 항상 이 눈물에 대한 논란들을 해. 왜냐면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윌리엄 허트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울먹 한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PD지. PD가 야, 네 얼굴도 찍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이라도 울 수 있다 그러면서 운 거야. 그거를 찍어서 편집을 한 거죠. 그 중간에 나오진 않지만 마치 안약을 사용한 듯한 장면을 싹 잘라버린 부분이. 여기서 이 윌리엄 하트의 눈물은 잘못된 거다.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은 결과론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더 유발할 수 있지 않았냐. 이게 조작이든 아니든. 저는 거짓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거짓이냐라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거짓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 보지만 그 왜 아까 PD가 너가 마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본인이 그 감정을 살려서 다시 울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뭐 아까 뭐 안양 논쟁도 있었지만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지 않잖아요. 윌리엄 허트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의 진심을 담은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의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하고요. 예. 동의하고 자기도 적극 동참했다라는 부분 맞는데 역으로 PD들이 이걸 강요할 때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리액션을 따기 위해서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물론 동감이 되면 그 리액션에 동참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리액션을 따겠다고 했는데 사실 리액션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재현한다는 건 이미 끝난 거거든. 나는 리포터, 기자나 앵커는 냉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손석희는 참았던 거야. 울었던 게 아니고 참았던 거지. 근데 그 뒤에 내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링크해 준 거 몇몇 리포터나 어떤 방송국들 이렇게 저 일부러 막 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 들더라고. 안에다가 음악을 깔았어.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몰라요. 많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상욱 기자가 그 아침에 그 김현정 거기 나와서 저번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 울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그런 참사 같은데 뭐 이렇게 재난 같은데 가서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기자들이 자꾸 냉정해지려고 그러면은 점점 감정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도 같은 거는 할 때는 냉정하게 하고 보도 안 하고 거기 같이 울어줘라. 기자도 좀 울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나는 100% 동감을 해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감정 라인을 가면 안 되겠지. 리포터가.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리액션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내 감정이 동일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내 감정을 더 증폭시켜준다라는 거거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누군가가 오셔기 옛날에 얘기했던 거잖아. 침파. 주인공이 울면 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드는 것을 마무리 져주는 것일 수도 있어. 그 눈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겠다가 이제 결론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에게 감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도 울어라 떨어지려고 하고 정보만 캐내려고 해서 무슨 썬캡 쓰고 옆에서 막 듣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거기 막 꾸역꾸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감정을 표현해서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자라는 직업이. 그러면서 냉정해야 되고 이쪽에 가서 이쪽에 동정하고 저쪽에 가서 저쪽에 동조하고 할 때 기자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윤리나 혹은 이 객관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맞기도 하고 이쪽이 맞을 때도 있거든. 양쪽이 다. 혹은 양쪽이 다 맞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쪽 가서 그 말이 맞다. 이쪽 가서 이쪽 이 말이 맞다.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객관성 혹은 자기의 객관화된 주관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제 생각엔. 딱히 이렇다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행동 혹은 자기가 정말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브로드캐스트 뉴스는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인물들의 캐릭터랑 그다음에 이 앵커의 리포터의 눈물 이거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 브로드캐스트 뉴스는 눈물을 흘리는 앵커가 과연 그 눈물이 맞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얘기로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게 한데 세이씨 너무 재밌다. 그런 영화로 정리하고요.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